자, 오늘 이제 프론트엔드 2 11차 마지막 수업이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jQuery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jQuery는 알겠는데 얘는 뭔지 모르시겠죠? 얘는 저번 시간에 이제 간단히 지나갔던 그 도큐먼트가 돔이에요, 돔. 그 형태로 문제를 푸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jQuery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제 저희가 했던 document.getElementBy 태그네임, by id, by class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보면 되는 문제고요. jQuery 사용 같은 경우는 jQuery를 실제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거는 그냥 jQuery 쓰든 돔을 쓰든 상관없이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jQuery 기초에 있는 문제들은요, 이제 jQuery를 사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부터 돔부터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얘가 버튼을 누르면 div 2개의 색상을 변경해 주세요 하는 문제인데요. 자, 잠시만요. 얘는 없어도 되죠? 얘를 가지고 좀 볼 건데, 버튼을 누르면 지금 div 2개, 이 빨간 박스 2개를 색을 변경하라는 거죠. 배경색이라는 건 백그라운드 컬러겠죠. 얘를 변경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let set div background blue 펑션. 자, 이 안에다가 일단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또 테스트를 해보죠. 자, 제가 펑션 하나를 만들었어요. 함수 하나를 만들었는데 얘 왜 동작을 안 하죠? 실행시킨 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얼러트가 나오죠. 함수를 잘 만들었네요. 실제로 잘 실행이 되고요. 근데 얘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온클릭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작동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랑 유사하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얘는 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얘를 바꿔볼게요.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함수를 만들 때 변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함수를 넣어주는 게 있었고요, 아예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있었죠.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함수 만드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표현을 이렇게 좀 줄여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도 작동을 눌러보면 하이 잘 나오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함수가.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얘는 필요가 없고요. 얘로 하죠. 얘로. 어차피 똑같은 거긴 한데 일단
콘솔.점 클리어. 자, 이 안에 이제 얼러트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divs 하나 만들어 주고요. documents.get element by tag name, 이 안에 div 넣어주면, 지금 divs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네가 뭐였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도큐멘츠는 뭐였죠? 얘였죠, 얘. 우리 이거였잖아요. 이 안에, 바디 안에 이렇게 태그 들어가 있는 거였고, 그럼 이거가 다 도큐멘츠였죠. 문서. 도큐멘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객체 배울 때 이 점 찍으면 리모컨 버튼 눌러서 동작해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도 비슷한 거죠. 도큐멘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get 엘리먼츠를 가져와라. 지금 엘리먼츠죠? 복수예요, 복수. 엘리먼츠들을 가져와라. 내가 태그 네임을 줄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주는 태그 네임은 div고요. 이 div를 가지고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얘네들을 가져오겠죠. 이 도큐먼트 안에는,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div는 요거 두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div 배우가 두 명이잖아요. 두 명.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대로 말하면 div 배우는 두 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div 이거 검색어였잖아요. 태그 네임 줄 테니까 엘리먼트 좀 갖다 줘.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divs 안에는 그러면 이 div 두 개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 그랬죠. div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div들 얘네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자바스크립트 언어답게 말을 바꿔보자면, 이렇게 했을 때 div가 담겨있는 배열 객체가 divs에 연결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얘를 블루. 자, 지금 divs 안에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생성된 div들이 담겨있는 배열 객체 두 개니까 0번, 1번, 그래서 div가 하나씩 들어있는 상태죠. 얘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준 거고요. 근데 거기서 0번 방에 리모컨 작동을 시켜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바꿔달래요. 작동을 눌러보면 바뀌죠. 그래서 얘를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두 개가 같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귀찮아서 했던 게 반복문을 활용해서 divs의 length 요 안에서 여기만 i로 바꿔줬던 거죠. 이러면 div가 몇 개가 생기든지 간에 알아서 될 거니까, 여기서 div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도 작동 버튼 누르면 얘 때문에, 반복문 때문에 알아서 다 블루로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그쵸? 간단한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jQuery로, 이것도 귀찮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가 된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가 뭔 소린지 잘 몰라요. 처음 봤잖아요, 어제. 그쵸? 그리고 이건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길어요. 그리고 이 구조, 스타일.점 백그라운드 컬럼, 우리 CSS에서 다뤄보지 않았던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바꾸고자 했던 게 이런 거였죠. 얘는 주석을 걸어놓고, 이 document.get element by tag name을 우리가 이거 하나로 줄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 필요가 없었고요. 얘는 지금 div로 검색어였죠. 이거 검색어 능력 div 태그를 다 검색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divs한테 넘겨준 거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얘는 제가 저번 시간 마지막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얘가 한 개든 두 개든 1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연결을 해주면 얘는 관리자 한 명 생기는 거였죠. 이 관리자 한 명이 얘네를 한 번에 컨트롤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 검색어를 통해서 div가 검색되어 온 결과가 0명이어도 관리자는 한 명이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럼 이 관리자한테 일 시켜서 뭔가 색 바꿔라 한 거는, 관리자는 실제로 한 명이지만 일을 수행하지 못할 뿐이죠. 수행이 되어야 할 관리가 되는 애들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CSS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블루, 우리가 이만큼을 이렇게 두 줄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왜 안되니? jQuery를 안 불러왔네요. 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jQuery를 쓰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죠. 세팅에서 js jQuery 검색해서 이거 복사해다가 최상단에 스크립트 요 안에 src jQuery를 불러오는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jQuery를 쓸 수가 있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자, 잘 동작을 하는 거죠. 이 jQuery는요, 지금 이렇게 코드펜에서 세팅스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저 예전에 그 폰트 어썸 관련해서 이제 그 입력할 때 cdn.js 여기 들어와서 폰트 어썸 검색을 했었죠. 이것처럼 여기서 jq 검색하면요 똑같이 나와요. 이거 가져온 거랑 여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펜에서 제공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사실상 얘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보다 얘가 훨씬 간단하죠, 지금. 그럼 우리 이거 배울 필요가 없나요? 얘는 앞으로 아예 안 쓸까요? 얘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얘도 많이 쓰겠지만 얘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 jQuery는요 cdn.js에서 불러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원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소스가 없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난해한데, 이 jQuery라는 애는요 실제로 어떤 소스예요. 소스 JS 파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진 소스 파일입니다. 그거를 얘네가 제공을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뭔가 다운을 받아서 내 프로젝트에 등록을 하면요
소스 파일로서 하나 등록이 되는 거예요. JS 파일로. 근데 얘는 불러와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불러와서 쓰는 거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얘를 넣고 쓴다면 넣고 쓰는 건데, 얘를 다운받지 못하는 환경들이 꽤나 많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jQuery라는 거는 플러그인인데, 이제 이런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한되게끔 환경이 잡혀있는 곳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 데에선 jQuery를 아예 못 써요. 그럼 그런 데에 들어가야 될 코드에는, 그런 데에 들어가야 될 시스템을 만드는 코드에는 jQuery를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얘를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얘는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제공하는 거니까. 얘가 안 되면 얘를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실무를 접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얘가 jQuery를 쓸 수 없는 경우가. 그럴 때는 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jQuery 자체는요, 요즘에는 이제 안 쓰는 추세입니다. 그 안 쓰는 추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러니까 얘를 안 쓴다 그래서 얘를 쓴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얘를 안 쓰는 추세인 이유는요, 얘가 jQuery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무거워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려고 할 때,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려고 할 때, 뭐 이런 사이트 하나를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구성하는 메인 언어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게 뭐 자바, C,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화면단을 만들어줄 JSP라고 하는 이제 HTML과 유사한 형태의 친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걔랑 이제 실질적으로 서버 통신을 하게 될 서버, 웹서버 톰캣이라고 하는 친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런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4가지죠. 그리고 JSP라는 거 안에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다 사용이 돼야 되고요. CSS 또한 다 사용이 돼야 돼요. 벌써 6가지. 뭔가 사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게 다 혼용이 돼서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바만 가지고 이런 사이트를 만든다? 안 돼요. 다 혼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다 골고루 같이 병합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런 와중에 이렇게 다 혼용을 시킨 프로젝트라는 걸 하나 하게 될 텐데, 만들게 될 텐데, 그 프로젝트 안에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소스도 많고, 자바 소스도 많고, 뭐 JSP도 많고, CSS도 많고, 다 많을 거예요. 사이트 규모에 따라서. 그 와중에 이 jQuery라는 애는 되게 큰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 때문에 느려요. 가장 쉽게 말하면 느려요. 그냥 실행이 느립니다. 얘가 무거워서. 이 민이라는 거는 압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우린 심지어 이 jQuery 압축본을 가져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느려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jQuery를 많이 빼는 추세고요. 안 쓰는 추세고요. 이거 대신에 사용하는 게 이제 요즘 트렌드로 보면 약간 리액트가 좀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그 이상으로 나가면 더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너무 딥하니까 따로 언급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론트엔드 2까지 들으시는 거는 이 jQuery에서 멈출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제 깊게 안 들어가고 간략하게 사용할 정도? 요 정도의 내용들만 다뤄지고 끝이 날 텐데, 이제 뭐 프론트엔드 3, 4, 5, 6 이어서 만약에 수업을 더 수강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기서는 이제 jQuery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리액트가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는 수업을 진행을 안 해봐서 정확히 어떤 걸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jQuery를 안 배울 거냐, 안 쓰는 추세인데 뭐하러 배우냐,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직도 얘를 쓰고 있는 곳이 많고요. 빼는 추세라 그랬지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취업하게 될 대부분의 곳들에서는 아직은 얘를 다 쓰고 있을 겁니다. 먼 미래에
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앞으로 미래에 점점 얘는 더 빠지게 될 거고 리액트라는 애가 추가가 될 뿐이죠. 얘는 지금 당장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는 이유는 jQuery는 jQuery대로 배우되 이제 리액트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이 웹 퍼블리싱이나 웹 디자인 쪽에서 머무르실 거라면, 프론트 쪽을 전문적으로 나가볼 거라면 지금 여기 jQuery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더 다양한 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이건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기본 소양이고, 얘는 자바스크립트 쪽은 이제 jQuery도 jQuery지만 다른 것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병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이 5문제를 45분까지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푸시고 나서 5시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